질문이 아니라 통보였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정아야, 네 동생 결혼식 말이야. 우리 친정아버지 호텔에서 하면 어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족 행사니까 당연히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님, 그건 아버지한테 먼저 여쭤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뭘 여쭤봐? 네 아버지 호텔이잖아.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지고 들어? 시어머니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부드럽게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어머님. 아버지께 말씀드려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결혼한 지 벌써 15년. 시어머니의 이런 태도에도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가슴 한편이 답답했죠. 제 이름은 김정아. 올해 40살이에요. 남편 민준과는 대학 동창으로 만나 결혼했고 지금은 13살 아들 하준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제 친정아버지는 서울 강남에 있는 그랜드 팰리스 호텔을 운영하고 계세요. 5성급 호텔로. 결혼식장으로도 꽤 유명한 곳이죠. 시어머니 최순자 씨는 올해 65, 남편의 여동생인 민지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잔치 준비로 정신이 없으신 모양이었어요. 민지는 39살로 늦은 나이에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하기로 했거든요. 저녁에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래, 말해봐라. 시댁에서 민지 결혼식을 아버지 호텔에서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가능할까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날짜가 언제인데? 다음 달 15일이요. 그날은 예약이 꽉 찬 걸로 아는데 내가 확인해보고 연락할게. 다음 날 아버지께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정아야, 그날 오후 이시타임이 하나 비었더라. 가족 일이니까 해주지 뭐. 그런데 규정은 규정이니까 견적은 정상가로 받아야 할 것 같구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시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을 때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뭐? 돈을 받겠다고? 가족끼리 무슨 돈을 받아? 어머님, 아버지 호텔이긴 하지만 영업을 하는 곳이라. 야, 김정아, 너 지금 계산적으로 나오는 거야? 시동생 결혼식인데 그것도 못 해줘?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어머님, 제가 다시 아버지께 말씀드려 볼게요. 그날 밤 남편 민준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민지 결혼식을 무료로 해달라고 하시는데 민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엄마 성격 알잖아.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밀어붙이시니까 장인어른께 잘 말씀드려봐. 근데 여보, 이건 아버지 사업이야. 무료로 해드리는 건 좀. 알아. 근데 엄마가 워낙 고집이 세셔서 제발 이번만 참아줘.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결혼 생활 15년 내내 이런 식이었죠. 남편은 항상 어머니 편이었어요. 사흘 후 시어머니께서 직접 집으로 오셨어요. 아들인 민준 앞에서는 한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민준아, 네 동생 결혼식인데 처가 호텔에서 공짜로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가 뭐 그렇게 큰 걸 바라나? 가족인데. 민준은 제 눈치를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그게 장인어른 입장에서는 좀. 뭐가 좀? 우리 정아가 외동딸이잖아. 나중에 그 호텔 다 물려받을 건데 지금 결혼식 하나 공짜로 못 해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제가 나중에 호텔을 물려받든 말든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지금은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사업장이고 거기엔 직원들도 있고 규정도 있어요. 야, 네가 지금 나한테 말대꾸를 해? 시어머니한테? 말대꾸가 아니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셨어요. 좋아. 그렇게 나올 거면 나도 생각이 있어. 민준아, 우리 가자. 그렇게 시어머니는 나가셨고, 민주는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왜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 이번만 해주면 되잖아. 여보, 이건 원칙의 문제야. 만약 이번에 무료로 해드리면 다음에는 뭘 또 요구하실지 몰라. 그렇게 따지고 들면 가족이 뭐가 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남편은 제 편이 아니니까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께서 다시 전화를 하셨어요. 이번에는 한결 밝은 목소리였죠. 정아야, 엄마가 생각해 봤는데 말이야. 호텔 사용료는 우리가 낼게. 대신에 음식은 우리 마음대로 주문해도 되지? 어머님, 그건 아버지께 여쭤봐야. 뭘 또 여쭤봐. 돈 내고 쓰는 건데 뭘 그렇게 간섭해.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일단은 아버지께 말씀드렸죠. 그래, 홀 사용료만 내시겠다면 음식은 메뉴판에서 고르시면 돼. 견적서를 보내드리렴. 다음 날 시어머니께 견적서를 전달했어요. 기본 메뉴부터 특별 메뉴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킹크랩 같은 고급 해산물은 1인당 추가 요금이 있었어요. 어머님, 견적서 받으셨죠? 메뉴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 알았어. 그런데 일주일 후 시어머니께서 보내신 주문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킹크랩 120마리, 랍스터 80마리, 전복 200개, 그리고 특급 한우 200인분. 저는 급히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시어머니께서 보낸 주문서 보셨어요? 봤는데. 이거 손님이 몇 명인데? 200명이라고 하셨어요. 200명이 킹크랩을 120마리나 먹어? 1인당 반마리 이상이잖아.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을 때 대답은 더 황당했어요. 뭐가 어때서? 우리 민지 결혼식인데 제대로 해야지. 그리고 킹크랩이랑 랍스터는 선불로 해야 한다며? 우리가 먼저 돈 내면 되잖아. 어머님, 그게 아니라 양이 너무. 야, 김정아, 너 지금 우리 돈 쓰는 걸 간섭하는 거야. 우리 돈으로 주문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일단은 아버지께 말씀드렸죠. 아버지,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주문하시겠대요. 선불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킹크랩이랑 랍스터는 특별 주문이니까 선불로 받을게. 금액이 꽤 나올 텐데. 며칠 후 아버지께서 선불 견적서를 보내셨어요. 킹크랩 120마리에 마리당 35만 원, 총사 200만 원, 랍스터 80마리에 마리당 25만 원, 총 2, 0만 원, 합계 6, 200만 원. 저는 견적서를 시어머니께 전달했어요. 어머님, 해산물 선불 견적서예요. 6, 200만 원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뭐, 6, 200만 원? 이게 말이 돼? 어머님, 킹크랩이랑 랍스터가 워낙 비싼 식재료라서. 야, 이거 너네 아버지가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야? 가족한테 이렇게 해? 저는 참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죠. 어머님, 이건 시중 가격이에요. 오히려 가족이라서 조금 싸게 해드린 거예요. 싸게? 이게 싸다고. 김정아, 너 지금 장난해? 그때 뒤에서 시동생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냥 주문하지 마. 비싸. 닥쳐. 네 결혼식인데 제대로 해야지. 시어머니는 다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좋아. 알았어. 근데 이거 분할로 낼 수 있지. 계약금 좀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어머님, 킹크랩이랑 랍스터는 특별 주문이라 선불이 원칙이에요. 원칙, 원칙. 그것밖에 할 말이 없어. 가족한테까지 규정 타령이야?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침묵했죠. 김정아,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단지 뭐, 좋아, 알았어. 우리가 돈 없는 거 무시하는 거지? 그렇게 나올 거면 나도 각오가 있어. 전화가 끊겼어요. 그날 밤 민준이 퇴근하면서 화난 얼굴로 집에 들어왔어요. 당신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엄마가 울면서 전화하셨어. 나는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야. 사실대로 200만 원이 말이 돼. 장인어른이 바가지 씌우시는 거 아니야? 여보, 그건 정상 가격이야. 오히려 뭐? 가족인데 좀 깎아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저는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여보, 당신은 맨날 어머니 편만 들잖아. 나는 당신 아내야. 아니야? 아, 그러니까. 아내니까 이해해달라는 거지. 엄마가 워낙 고집이 세시니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정아야, 엄마가 다시 생각해봤어. 킹크랩이랑 랍스터는 취소할게. 대신에 다른 걸로 주문할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정신을 차리셨나 보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오후에 다시 문자가 왔어요. 대신에 전복회 300인분이랑 대게 100마리 주문할게. 그리고 특급 한우는 그대로. 저는 또다시 견적을 계산했어요. 여전히 5억만 원이 넘었죠.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시어머니께서 메뉴를 바꾸셨는데요. 여전히 금액이 너무 커요. 정아야, 아버지가 보기에는 이거 뭔가 이상해. 200명 결혼식에 이 정도 음식이면 혹시 무료로 해달라고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럴 리가요. 아버지가 세상 살아본 게 하루 이틀이냐. 일단 주문은 받되 계약서에 확실히 해두자. 계약서요? 응. 주문 내역이랑 금액, 지불 방식을 명확히 써서 양측이 사인하는 거야.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게. 저는 아버지 말씀대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전달했죠. 어머님, 계약서예요. 사인하시면 주문 진행됩니다. 계약서? 가족끼리 무슨 계약서를 써? 어머님, 금액이 크니까요. 나중에 혹시 모를 오해를 방지하려고요. 오해? 무슨 오해? 너 지금 우리 못 믿는 거야? 그게 아니라, 좋아, 알았어. 사인할게. 근데 이거 결혼식 끝나고 한 번에 내면 안 돼? 어머님, 대게랑 전복은 특별 주문이라 선불이. 또 선불? 야, 김정아. 그럼 대게랑 전복 빼. 그렇게 시어머니는 또다시 메뉴를 바꾸셨어요. 이번에는 일반 메뉴로만 구성하셨죠. 그래도 총 금액은 5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결혼식 일주일 전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전화를 하셨어요. 정아야,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우리 민지 결혼식인데 너무 초라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킹크랩을 좀 추가하면 안 될까? 어머님, 킹크랩은 선불이라. 알아. 선불 낼게. 근데 몇 마리만, 100마리만.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100마리면 500만 원이에요. 뭐? 그렇게 비싸? 그럼 80마리, 800만 원이에요. 에이, 그냥 60마리, 100만 원입니다. 아, 알았어. 40마리, 400만 원입니다. 어머님,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아, 좋아. 40마리로 할게. 근데 이거 결혼식 끝나고 낼게. 어머님, 킹크랩은 선불이. 김정아, 너 대체 왜 이래? 우리가 돈 떼먹을 것 같아?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려 볼게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을 때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안 돼. 킹크랩은 특별 주문이니까 선불이 원칙이야. 예외는 없어.
아버지, 정아야, 아버지 말 들어.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야. 원칙의 문제야. 만약 이번에 예외를 만들면 나중에는 통제가 안 돼. 저는 시어머니께 아버지 말씀을 전달했어요. 어머님, 아버지께서 선불이 원칙이라고. 원칙? 좋아. 그렇게 원칙 지키고 싶으면 킹크랩 주문 취소할게. 결국 킹크랩은 없어졌어요. 최종 메뉴는 일반 코스 요리에 특급 한우 추가. 총 500만 원. 그런데 결혼식 사흘 전 시어머니께서 또다시 전화를 하셨어요. 정아야, 엄마가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말이야. 너희 호텔이 VIP 라운지가 있다며. 우리도 거기 쓸 수 있지? 어머님, VIP 라운지는 특별 패키지 신청하신 분들만. 야, 우리가 500만 원이나 쓰는데 VIP 라운지도 못 써? 이게 말이 돼? 어머님, 그건 별도 요금이. 별도 요금? 가족인데 그것도 못 해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침묵했죠. 김정아, 대답 안 해? 어머님, 제가 아버지께 여쭤보고 연락드릴게요.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냥 해줘라. 가족 일이니까. VIP 라운지 정도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VIP 라운지 사용 가능하세요. 그래, 그렇지.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런데 다음 날 시어머니께서 또 전화를 하셨어요. 정아야, VIP 라운지에 샴페인 타워 있지? 그것도 해줘. 어머님, 샴페인 타워는 또 돈? 알았어. 얼마야? 150만 원입니다. 뭐? 150만 원? 샴페인이 금이야? 야, 그냥 해줘. 가족인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무료로 해드릴 수는 없어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사실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야, 김정아, 너 정말 버르장머리가 없네. 좋아, 샴페인 타워 안 할게. 근데 기억해도 네가 오늘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전화가 끊겼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 돌아왔을 때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당신 엄마한테 대체 뭐라고 한 거야? 엄마가 울면서 전화하셨어. 나는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야. 사실 엄마 말로는 당신이 무료로는 아무것도 못 해준다고 했다며? 그게 사실이잖아. 야, 김정아, 우리 엄마 동생 결혼식이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여보, 당신은 우리가 지금까지 시댁을 위해 뭘 얼마나 해왔는지 알아? 시어머니 생신 때마다 호텔 식사, 시댁 식구들 모임 때마다 VIP룸, 전부 우리가 할인해 드린 거야. 그래도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뭐든 공짜야? 아버지 사업인데? 사업? 나중에 당신이 물려받을 호텔인데 지금 좀 베풀면 어때? 저는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여보, 당신은 평생 어머니 편만 들 거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라는 거지.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결혼식 하루 전 시어머니께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정아야, 내일 결혼식인데 음식 푸짐하게 나오겠지. 우리 손님들 많이 오시거든. 그리고 킹크랩 조금만 추가하면 안 될까? 20마리만.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아버지 호텔로 갔어요. 아버지를 만나 조용히 말씀드렸죠. 아버지, 오늘 결혼식인데요. 혹시 시어머니께서 이상한 요구를 하시면 전부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혹시 몰라서요. 결혼식은 오후 2시에 시작됐어요. 시댁 식구들이 도착했고 시어머니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계셨죠.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식사 시간이 되자 시어머니께서 저를 불러 세웠어요. 정아야, 음식 좀 보자. 네, 어머님,
테이블에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체 요리, 샐러드, 스프, 그리고 메인 요리인 한우 스테이크. 시어머니는 음식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이게 뭐야? 500만 원짜리 음식이 이거야? 어머님, 계약서에 나와 있는 메뉴대로. 야, 이거 너무 초라한 거 아니야? 손님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때 시동생 민지가 다가왔어요. 엄마, 괜찮아. 음식 맛있어. 닥쳐. 네 결혼식인데 이렇게 초라하면 어떡해. 시어머니는 다시 저를 쳐다봤어요. 김정아, 지금이라도 킹크랩 추가할 수 있지? 어머님, 지금은 불가능해요. 사전 주문을. 불가능? 너희 호텔에 재고 있잖아. 내가 봤어. 어머님, 그건 다른 손님 주문. 다른 손님? 우리도 손님이야. 아니, 가족이잖아. 당연히 우리가 우선이지. 주변 하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말했죠. 어머님, 여기서는 얘기하기 곤란해요. 제가 따로 따로 뭘 얘기해. 지금 당장 킹크랩 가져와. 그때 아버지께서 나타나셨어요. 사돈 어른, 무슨 일이십니까? 시어머니는 아버지를 보더니 태도를 바꾸셨어요. 아이고, 사장님, 음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킹크랩을 좀 추가하고 싶은데. 사돈 어른, 킹크랩은 사전 주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고요. 사전 주문? 사장님, 우리 가족 아닙니까? 이 정도는 좀 봐주셔야죠.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돈 어른, 가족이라도 원칙은 원칙입니다. 특히 음식 재료는 다른 손님 주문이 있어서 함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원칙, 원칙, 그것밖에 할 말이 없으세요? 우리가 500만 원이나 쓰는데. 아버지는 침착하게 대답하셨어요. 네, 500만 원어치 음식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계약서대로요. 계약서? 좋아요. 그럼 이 돈 안 낼 거예요. 주변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하객들이 모두 쳐다봤죠. 아버지는 여전히 침착하셨어요. 사돈 어른, 계약서에 사인하셨고 오늘 결혼식 끝나고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정산? 난 한 푼도 안 낼 거예요. 가족인데 돈을 받다니.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저는 핸드백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정아야, 킹크랩 180마리 주문하자. 어차피 공짜잖아. 어머님, 공짜가 아니라. 야, 네 아버지 호텔인데 뭐가 문제야? 당연히 공짜지. 녹음은 계속됐어요. 킹크랩을 120마리로 줄였다가 80마리로 줄였다가 결국 40마리도 선불이라고 하니 취소한 내용. 그리고 VIP 라운지, 샴페인 타워를 공짜로 달라고 요구한 내용. 마지막으로 어제 문자 내용이 흘러나왔어요. 정아야, 내일 결혼식인데 어차피 가족이니까 돈은 안 내도 되겠지? 나중에 천천히 줄게. 아니면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결혼식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하객이 시어머니를 쳐다봤죠. 시어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어요. 너 이걸 왜?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15년 동안 시댁을 위해 정말 많은 걸 했어요. 어머니 생신 때마다 호텔 식사, 시댁 모임 때마다 VIP룸, 전부 제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할인받은 거예요. 그건. 하지만 어머니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셨죠.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하셨어요. 마치 제가 어머니께 빚진 것처럼.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며느리지만 노예가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500만 원은
오늘 결혼식 끝나고 정산하셔야 해요. 계약서에 사인하셨으니까요. 그때 민준이 다가왔어요.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당신한테도 할 말이 있어. 당신은 15년 동안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어. 항상 어머니 편만 들었지. 여보, 당신은 남편이기 전에 아들이었어. 그리고 나는 당신한테 아내가 아니라 며느리였어. 민주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다시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이제부터는 분명히 선을 그을 거예요. 저는 어머님을 존중하지만 어머님도 저를 존중해 주셔야 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밖으로 나가셨어요. 시댁 식구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죠. 결혼식은 엉망이 됐어요. 신랑 신부인 민지 커플은 당황스러워했고 하객들은 수근거렸죠. 저는 아버지께 다가갔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쟤 때문에. 아니야, 정아야. 잘했어. 아버지가 보기에도 이건 너무 심했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주는 집에 없었어요. 아마 시댁에 간 것 같았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과연 제가 잘한 걸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라도 선을 그은 게 다행이었죠. 다음 날 아침 민준이 돌아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죠.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응. 민주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저는 놀랐어요. 민준이 사과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엄마한테 갔더니 엄마가 울면서 말씀하시더라. 자기가 너무 심했다고. 네가 15년 동안 얼마나 많이 참았을지 생각하니 미안하다고. 정말? 응. 그리고 나도 생각해봤어. 내가 남편으로서 너무 무책임했어. 항상 엄마 편만 들고 너한테는 참으라고만 했지. 저는 눈물이 났어요. 나도 미안해 여보. 어제 결혼식장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아니야. 네가 안 그랬으면 나도 엄마도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야. 민주는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제대로 할게. 엄마한테도 분명히 선을 긋고 너를 먼저 생각할게.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조금 나아졌어요.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민준도 변했어요. 시댁 일이 있을 때 먼저 제 의견을 물어보고 제가 힘들어하면 대신 나서서 말씀드렸죠. 결혼식 비용 500만 원은 일주일 후에 정산됐어요. 시어머니께서 직접 호텔로 오셔서 계산하시더라고요. 그날 시어머니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정아야. 네, 어머님. 엄마가 미안했어. 그동안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몰랐어.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엄마가 조심할게. 네가 내 며느리지만 그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잖아. 엄마가 그걸 잊고 있었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어요. 때로는 침묵하고 참는 것보다 분명히 선을 긋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라는 걸. 지금도 시댁과의 관계는 완벽하지 않아요. 가끔 부딪힐 때도 있죠.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서로 존중하면서 지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